안녕하세요. 코인노다 김영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과연 ETF를 어디까지 승인할까? 이런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부터 한번 검토해보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2025년 2분기 내 여러 알트코인 ETF를 동시에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SEC는 최근 작업증명 POW라고 그러죠. 작업증명 기반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며 더 많은 POW 기반 자산이 ETF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SEC는 최근 밈코인을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도지코인 ETF 승인 가능성도 증가했다. 또한 엑스리플 및 솔라나의 ETF 신청이 일시적으로 연기되기는 하였지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해당 자산의 선물 거래를 승인하면서 ETF 승인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이 내용을 해설하기 전에 지금 SEC가 많이 달라졌죠. 위원장이 바뀜으로 해서 게리 겐슬러가 아웃되고요. 친암호화폐 정책 인사가 이제 위원장이 되면서 거의 비둘기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변한 것 같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마당에서 크게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걸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발맞추는 행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이 도지코인, 밈코인 같은 것을 증권이 아니라고 규정을 했을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이 아니라면 뭘까요? 상품이죠. 상품을 증권처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나요? 뭐 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상품이잖아요. 상품을 증권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증권법이란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 돼야만 이제 그 증권법의 어떤 압박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ETF 되는 것은 다시 증권으로 가서 거래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증권은 그렇게 안전성을 갖춘 반면에 아주 까다로운 장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으로 분류돼야 상당히 유리해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상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즉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ETF가 된 겁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ETF 하는데 ETF 되면 무엇이 좋은가 하는 것 정도는 또 알아둬야 돼요. ETF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그 ETF는 어디서 보관할까요? 거래소가 보관할까요? 아니면 증권거래소가 보관할까요? 코인 거래소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미 월가의 증권거래소가 보관하겠죠. 다시 말해서 해킹의 위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안전성을 위주로 하니까 ETF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의 부호들이 왜 월가에 몰리겠습니까? 바로 비트코인 ETF를 구매하기 위해서 몰리는 거죠. 그것은 이 위험 자산이 그래도 안전 자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리플 가지고 얘기한다면 리플이 미비축 자산으로 선택되었을 때 어떤 가격 파동을 예상되는가? 혹은 SEC에 의해서 현물 ETF로 승인되었을 때 어떤 파동이 일어날 것인가? 둘 다 안 됐을 때는 어떡하지? 둘 다 되면 또 어떡할 건데?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항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둬야 됩니다. 일단 미국의 비축 자산으로 선정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선택된다면 이것은 리플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ETF가 됐다 해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는 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비축 자산으로 됐는데 그것도 미의회가 법을 제정해서 세금으로 국가 예산으로 비트코인과 리플 이런 것들을 사게 되었을 때 하고
지금 이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축자산은 틀린 겁니다. 이 비축자산도 행정부에서는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몰수한 거, 그 다음에 뭐 해킹된 거 찾아온 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장에 팔지 않고 보관하겠다, 비축자산을 만들겠다는 소극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공화당이 하원에서 발의하고 있고, 그리고 미 상원에서 루미스 의원이 발의한 것들은 바로 예산으로 사겠다는 겁니다. 즉 국민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100만 개 사겠다는 법안 아닙니까? 이건 차원이 틀린 겁니다. 처음에 실망을 줬잖아요. 비축자산은 몰수한 것들 가지고 시장에 안 팔겠다, 이런 소극적인 방식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발의하고, 그리고 루미스 의원이 상원에서 재발의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신빙도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놀랍게도 미국이 100만 개의 비축 자산을 하겠다는 발의는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기대를 다시 하게 된 거죠. 이때는 리플이 선택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리플이 선택되게 되면 장기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현물 ETF 승인이 됐다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뛰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팔고 나오라 하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항시 ETF 지나면은 이미 시장에 다 가격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둘 다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역시 리플 하나당 1.7불이 깨질 겁니다. 아마 둘 다 안 된다면. 그렇지만도 그 밑에 다단계 저점 매수해 두면 좋다. 노상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번엔 둘 다 됐다. 가령 리플을 하는데 SEC도 되고 바로 비축자산도 됐다. 그렇게 되면 일단 욕심부려서 팍 사고 싶죠? 그러지 마시고 저점 매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항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저점 매수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리플도 일반 알트코인과 달리 비트코인처럼 저점 매수를 해야 수익을 내는 그런 코인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 다 안 되었을 때도 그 기준으로 저점 매수를 한다. 이 원칙은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SEC는 이번에 비둘기파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리플을 ETF 승인할 겁니다. 그러나 비축자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가능해도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여러 번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코인요다 김영희였습니다.